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오늘 우리가 비체적, 비열, 비엔탈피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참 뭔가 기술적인 거를 공부하기 이전부터 요런 비체적, 비열, 비엔탈피 요런 용어에서 막혀버리면 공부가 딱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겪어왔고, 아니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용어에서 막혀버리니까 정말 공부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정말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 용어에서 막혀버리면 공부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저도 그걸 잘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왜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용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왜 이거를 공부하지? Why? Why를 한번 외쳐봐야 됩니다. 비열이 뭔지, 비엔탈피가 뭔지, 비체적이 뭔지, 이거를 배워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건지, 이거를 먼저 알고 공부를 하자. 그래야 공부 효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목표가 설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그 목표가 없으면 그 공부는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비체적과 비열과 비엔탈피.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앞에 B자가 붙었죠. 비체적, 비열, 그리고 비엔탈피. 그러면 도대체 이 B자가 왜 붙냐? 이 B자는 견주다. 어떤 거를 비교해서 본다. 어떤 기준치가 되는 건데, 비교가 되는 체적이다. 비교가 되는 열이다. 비교가 되는 엔탈피다. 참 말로만 들으면 어렵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까? 이렇게 한번 보죠. 비체적이라는 거는 비체적은 small b를 쓰고요. 그래서 얘는 최적은 최적인데 단위 질량당 최적을 말해요. 그리고 비열은 열은 열인데 단위 질량당 1도씨 열인데 얼마 드는 열이냐.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small c를 씁니다. 그리고 비엔탈피. 비엔탈피는 엔탈피에다가 B자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엔탈피의 단위 질량당 엔탈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H를 씁니다. 또는 I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들어도 막연하죠. 그러면 얘네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B자가 들어갔죠. 비체적, 비열, 비엔탈피. 그리고 얘네 기호들이 다 뭐죠? 소문자를 썼죠. 소문자를 썼다는 거는 분명히 그 형리마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형리마가 대체 누구냐? 당연히 딱 느낌이 오죠. 비체적인 B자가 붙었으니까 B가 빠지면 체적. 비열에서 B자가 빠지면 열. 근데 조금 있어 보이려고 열 용량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비엔탈피에서 B자가 빠지면 엔탈피죠. 그래서 엔탈피. 그럼 얘네들이 비체적 비열 비엔탈피의 형리마입니다. 형리마. 조금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걔네들이 야, 니네들은 대문자 못 써, 동생아. 형이 대문자 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 형들은 어떻게 되냐? 대문자 B를 쓰고요. 그리고 비열의 형이만은 아까 열이라고 했죠. 근데 조금 있어 보이려고 열 용량 이렇게 해서 라지 C를 씁니다. 라지 C. 그리고 비엔탈피의 형님은 라지 H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 H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각각 최적, 열 용량, 엔탈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얘는 볼륨이죠. 부피, 최적이라고도 하고요. 자, 얘는 요 밑면의 면적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높이가 나오게 되면 원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밑면적은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 단위가 미터죠. 그렇게 되면 미터를 곱하면 세제곱미터. 그래서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위 질량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최적을 단위 질량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부피를 단위 질량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비최적이다. 그래서 라지 B 최적을 질량, 단위 질량, 이거를 매스라고 하죠. 매스. 그래서 이렇게 단위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바로 비최적이 되고요. small b. 그래서 얘 단위가 어떻게 되냐? 아까 부피가 얼마? 그리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단위가 바로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체적인 단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체적 알아봤고요. 그럼 비열은 뭐냐? 비열을 알려면 열을 먼저 알아야겠죠. 아까 열인데 우리가 좀 있어 보이려고 열 용량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열 용량. 열 용량이라고 해서 라지스를 씁니다. 얘가 뭔지, 열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 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룸이 있어요. 이 안에 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버너로 불을 뗀다 생각해봐요. 그리고 한쪽 옆에는 똑같은 룸에 이번에는 공기를 넣고 여기다가 버너로 불을 뗀다고 생각하면 어떤 게 더 빨리 끓일까요? 물은 끓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이 안에 공기는 금방 후끈후끈 달아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는 공기에 비해서 많다,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 용량이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는 물에 비해서 열 용량이 작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밀도 차에 따라서 그 양은 다르겠지만 개념상 물을 데우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열도 많이 들 거예요. 똑같은 온도로 올린다고 가정한다면 똑같이 불을 떼도 물을 데우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고, 그리고 물론 여기서 떼는 연료도 많겠죠. 오래 걸리니까. 근데 공기는 불을 떼면 금방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은 공기에 비해서 열 용량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용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에너지죠. 열도.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것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 전기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설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열 에너지가 있겠죠. 물론 뭐 높이에 따른 위치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속도에 의한 속도 에너지일 수도 있고, 뭐 운동 에너지라고도 하죠.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등등등등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이 열 에너지다. 히트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연료량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단위는 전부 줄입니다. 줄이고, 물론 옛날 단위는 칼로리도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쓰죠. SI 기본 단위가 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단위, 일의 단위, 일과 열의 단위를 줄을 쓰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줄을 사용하고 있고, 모든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도 다 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열의 단위는 뭐다? 줄이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열 용량의 단위 하나 왔죠. 그래서 이 열 용량의 단위는 뭐다? 줄 퍼 켈빈이다. 결론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1도당 얼마의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 용량, 그러니까 비열의 형은 열 용량, 이 단위는 줄 퍼 켈빈이 됩니다. 근데 이 열 용량은 어떤 물질, 이 물질의
전체 질량을 이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비열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연용량의 단위 질량, 아까 질량 기호가 mass라고 했죠. 이 연용량을 단위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 바로 비열이라는 small c가 되는 겁니다. 얘가 우리가 흔히 비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연용량의 단위가 줄 per 켈빈이었죠. 얘를 단위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 비열의 단위가 그래서 줄 per 킬로그램 켈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 1kg을 1켈빈 1도씨하고 똑같은 거죠. 눈금 간격으로 따지기 때문에 켈빈도 얘와 같이 SI 단위이죠. SI 단위의 기본 단위 7대 물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의 단위는 우리가 섭씨 온도를 쓰지 않고 켈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열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 줄 per 킬로그램 켈빈이다. 1kg 1켈빈 올리는데 얼마의 에너지가 드냐?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이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아볼 게 비엔탈피죠. 비엔탈피는 얘도 아까 큰 형님인 엔탈피를 단위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 small h가 나옵니다. 엔탈피가 단위가 뭐죠? 아까 열하고 똑같죠? 열. 얘는 엔탈피라는 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느냐? 얘도 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 흐르는 유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내부 에너지하고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죠. 여기다가 압력과 최적으로 곱해져서 나타나는 PB라는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유동 에너지다라고 하는데 얘네 둘을 합친 게 바로 뭐다? 엔탈피다. 그래서 엔탈피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 그래서 어떤 배관이나 그리고 덕트나 이런 관로를 흐르는 유체를 다룰 때 그때 따지는 게 바로 이 엔탈피고 이 엔탈피도 에너지의 한 종류다. 그래서 이 엔탈피를 뜯어봤더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바로 내부 에너지하고 PB 압력과 최적의 곱으로 나타내는 유동 에너지를 합친 거를 우리가 바로 엔탈피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죠? 이 내부 에너지, 유동 에너지의 합을 엔탈피라고 하는데 그럼 내부 에너지는 뭐고 유동 에너지는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개가 있어요. 개. 개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시스템. 영어로 할게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처럼 열을 가할 거예요. 여기 이 시스템에다가 불을 떼서 자 불을 떼게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열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열을 줬는데 얼마의 열을 줬어? 한 100의 열을 줬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안에서 빨아먹는 에너지는 50이래요. 50만큼 먹었어. 그리고 밖으로 50 보냈어. 그러면 얘가 들고 있는 에너지는 바로 내부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의 내부 에너지는 50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압력과 최적의 곱으로 나타내는 에너지. 얘는 유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 우리가 어떤 피스톤이 있고 얘를 피스톤을 잡고 쭉 누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 이쪽은 더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이 유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과 최적의 곱을 바로 우리가 유동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얘가 왜 어떻게 에너지가 되냐 모르면 단위 써보면 되죠. 압력의 단위가 뭐죠 여러분들? 단위 면적당 누르는 수직력, 그거를 바로 우리가 압력이라고 파스칼이 정의를 내렸던 거죠. 그래서 P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스퀘어 미터입니다. 단위 면적, 그러니까 1m 1m에 누르는 뉴턴이 힘이니까 힘, 그게 압력이죠. 그리고 최적, 아까 볼륨 아까 배웠죠. 볼륨이 뭐죠? 부피. 단위 면적에 높이가 곱해지면 밑면 곱하기 높이는 뭐죠? 세제곱미터. 바로 최적, 부피. 그리고 부피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서 날아가고, 그러면 여기는 두 개 날아갔으니까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뉴턴 미터만 남죠.
뉴턴 미터는 뭐죠? 힘과 거리의 곱은 줄 1이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뉴턴 곱하기 미터는 줄. 그래서 줄이 바로 에너지의 단위죠. 일의 단위이기도 하면서 에너지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일과 열은 서로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일은 열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열도 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둘 사이에는 일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고, 이상적인 경우,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손실이 따르게 되죠. 아무튼 이 줄, 그래서 바로 이 유동에너지라고 하는 압력과 체적의 곱은 에너지다. 얘도 하나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배웠던 내부 에너지하고 이 유동 에너지를 합쳐서 이거를 바로 우리가 엔탈피다라고 하고, 이 엔탈피를 어디다 쓰냐, 요런 유체가 흐르는 곳에 딱 써먹기 좋은 게 바로 이 엔탈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엔탈피 그러는 게 바로 이 이유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조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H를 아까 단위 질량으로 나누게 되면 스몰 h가 나오고, 얘의 단위가 아까 줄 퍼 킬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왜냐? 아까 엔탈피가 줄로 떨어졌고 질량은 킬로그램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비엔탈피의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이다. 기호로는 H를 쓰고, 그리고 R도 쓴다. 근데 이 애 어디다 쓰죠? 우리 몰레 선도하고 그리고 스콘기 선도를 한번 보면, 몰레 선도에 보면 포화곡선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냉동 선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이렇게 돌죠. 이쪽 방향으로 보면 역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냉동 사이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리고 카르노 사이클은 열기간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걔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러니까 열기간은 이렇게 돌고 냉동 사이클은 반대로 이렇게 돈다. 이거 우리가 왜 그랬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애가 엔탈피죠. 엔탈피인데, 근데 얘 단위를 자세히 보게 되면 뭐죠? 보통 킬로줄 퍼 킬로그램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엔탈피의 단위는 아까 분명히 줄이었는데, 줄 썼는데 왜 여기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을 쓰냐. 그러니까 이 엔탈피는 바로 엔탈피가 아니고 원래는 비엔탈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부르기 편하니까 이렇게 없애고 엔탈피 걸었던 거지, 원래는 이게 엔탈피가 아니고 비엔탈피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냉동선도에 보면 요 아래쪽 이 애가 뭐죠? 요마, 이게 바로 QE죠. 피내각물체로부터 열을 팍팍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을 빨아먹어서 그 다음에 압축기 동력이 가해져서 여기다가 요만큼의 QC를 바깥으로 버리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 선을 알게 되면 엔탈피를 읽을 수 있잖아요. 비엔탈피를 읽을 수 있죠. 그래서 1번, 2번, 여기가 3번, 4번 지점이다 라고 하면 요 아래쪽을 읽게 되면 엔탈피 1번, 여기는 1, 2, 3, 4, 그러니까 3번, 4번 똑같은 거죠. 엔탈피 3번하고 4번, 요 길이가 바로 증발 효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증발하면서 열을 빨아먹는 거죠. 이쪽하고 이쪽의 이 거리를 읽게 되면 바로 이 엔탈피 차이죠. 어디가 엔탈피가 높죠? 이쪽이 엔탈피가 높죠. 이쪽으로 가면 증가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엔탈피 1번 빼기 엔탈피 3번이 결국은 얘가 엔탈피 차가 바로 증발 효과가 되는 거죠. QE. 이게 바로 증발 효과인데 왜 이렇게 1kg당으로 짰냐?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실제 냉동장치에 들어가 있는 냉매는 1kg보다 훨씬 많겠지만 순환 유량을 안다면 이 증발 효과의 순환 유량만큼만 곱하면 바로 전체 냉동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냉동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Q에다가 그 순환하는 냉매 유량 G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냐? 전체 냉동 능력이 라지 QE가 바로
그 냉동장치를 순환하는 냉매의 순환유량과 바로 요 QE, 이 증발 효과를 곱하게 되면 전체 냉동 능력이 나온다. 이 냉동 능력을 우리가 다시 환산해서 뭐 RT 이렇게 뽑는 거죠. 뭐 US RT. 그래서 냉동 능력을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비엔탈피를 써먹는 거고요. 요 선만 읽으면 되니까 이 문구만 읽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까지 읽으면 압축기의 일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외부로 방열하느냐, 뭐 순행식 응축기면 냉각탑으로 방열하는 방열량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순행식이 아니다, 공냉식이다, 그러면 실액이 바깥에서 열 막 버리잖아요. 그 바로 방열량이 이 QC가 되는 겁니다. 그 QC는 얼마큼 되냐? 냉매 1kg당 여기 선도,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를 읽으면 우리가 엔탈피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비엔탈피 이렇게 써먹는 거고요. 비체적도 아까 몰리엘 선도에서 이 포화곡선이 있고 그리고 냉동 사이클이 이렇게 돌죠. 이쪽 우측에 보면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비체적 선입니다. 단위 질량당 얼마의 부피를 갖느냐, 이 비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한 거죠. 1kg당 얼마의 부피를 갖느냐. 그냥 부피는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죠. 어떤 기준이 되는 거를 알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트에 가죠. 마트에 갔을 때 보게 되면 뭐 삼겹살 100g당 얼마다, 그리고 우유 100ml당 얼마다, 그리고 뭐 어떤 거는 이렇게 뭐 커피 믹스가 안에 200개 들었대요. 그러면 한 개당 몇 원이다, 이렇게 요즘은 이런 가격표가 있어가지고 어떤 상품이 저렴하고 경제적인지 바로 표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상표에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싼지 비싼지 가늠이 안 오잖아요. 바로 얘도 부피만 알면 가늠이 안 돼요. 전체 질량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kg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치를 딱 만들어 놓고 1kg당 얼마의 부피를 갖느냐 딱 이렇게 하면 정말 계산이 편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이런 비열, 비체적, 비엔탈피 이런 걸 써먹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비열은 어디다 써먹느냐? 바로 Q는 GC 델타다, 이런 공식 많이 아시죠? 여기 바로 들어가는 게 비열이에요. 비열. 그러니까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그러니까 1켈빈 높이는데 얼마의 열이 들어가냐 줄. 그래서 아래쪽은 조건이 되는 거고 위쪽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비열이 써먹는 거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체가 고체 또는 액체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기체에서는 뭐 정합비열과 정적비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기체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체나 액체의 경우는 압력과 최적의 영향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비열이라고 하고 사용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고요. 그래서 유체가 뭐 고체나 액체의 경우는 우리가 그냥 비열 씁니다. 그런데 기체의 경우는 정합비열, 정적비열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 P equal constant, 그리고 B 최적이 일정할 때 B equal constant, 이렇게 해서 비열이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이 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 비열이라는 건 대체 어디서 쓰냐? 이렇게 GC 델타 T 해서 우리가 연령을 구할 때 쓴다.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서 비열이 들어갔냐? 이거를 계산해보면 되거든요. 유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per second,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의 질량을 보냈느냐. 그리고 비열의 단위가 아까 뭐였죠? 줄 per 킬로그램 켈빈. 1kg의 물질을 1켈빈, 1도씨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켈빈 1도 높이는데 얼마의 열이 들어갔냐. 그리고 거기에 델타 T, 내 온도차를 얼마나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20도부터 30도까지 끓일 거냐, 20도부터 80도까지 끓일 거냐. 그게 바로 온도 차이가 되는 거죠. 그게 델타 T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T는 온도죠. 온도는 단위가 켈빈이죠. 그래서 켈빈.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해버리면 저거 없어지고 킬로그램 없어지면 줄 퍼 세컨드 나오죠. 줄 퍼 세컨드는 뭐다? 와트. 단위 시간당 일을 바로 우리가 와트라고 하죠. 그래서 단위가 Q는 와트라고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유량이 아니라 질량 요렇게까지였으면 아까 그냥 그대로 일이 되는 거고요. 일은 여기고 일이 되는 거고 아까 유량이 더하기 적기 때문에 와트가 되는 겁니다. 유량이었기 때문에 와트가 되는 거고 율이 되는 거죠. 만약에 시간이 없었다. 그냥 어떤 물질이었다. 그러면 요까지만 해서 바로 줄로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 설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비제점, 비열, 비엔탈피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나온다? 얘네들의 족보가 있다. 위에 형이. 그러니까 비체적은 최적이라는 형에서 단위 질량을 나눴더니 비체적이 된 거고요. 비열은 열이라고 하는 자기 형이 있는데 그 형을 질량으로 나눴더니 바로 비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열 용량을 단위 질량으로 나눴더니 비열이 나오는 거고요. 비엔탈피는 엔탈피를 단위 질량으로 나눴더니 비엔탈피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다 써먹느냐? 우리가 계산을 용이하게 빠르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써먹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다가 이런 용어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거나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용어를 누가 또 쏙 시원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용어 찾다가 공부를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오늘 영상 콘텐츠를 담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